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전 음향 세팅과 오퍼레이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나눠봤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퍼레이팅을 하는데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외부 촬영팀이 왔고, 촬영팀이 온 거를 세팅을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메인 믹서로 이제 신호를 보냈겠죠. 리허설 타임에 큰 레벨을 그러니까 뭐 마이크 레벨 됐든 다른 악기 레벨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냐면, 드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스네어라든지 퀵 같은 경우를 이제 세게 쳐보거든요. 펑. 근데 킥을 이제 펑 치고 난 다음에 몇 밀리세컨드, 바로도 아니에요. 몇 밀리세컨드 후에 우리가 커넥팅, 그러니까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을 한 상태에서 뽑아버리면, 뮤트하지 않는 상태에서 뽑아버리면 어떤 소리가 나나요? 그쵸, 뭐 대포 터지는 소리 나잖아요. 퍽 소리 나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네어도 마찬가지. 쳤을 때 강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강하게 쳤을 때는 한 몇 밀리세컨드 후에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퍽.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원인은 DI 박스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 별도의 이제 믹서를 놓게 됐고, 그 놓은 상태에서 스테이지 박스에서 믹서로, 그러니까 윙 믹서를 사용했고요. 이 윙 믹서에서 교회의 메인 믹서가 이제 M32였는데 그 M32에 연결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메인 스피커로 소리가 나왔겠죠. 막상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많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DI 박스라는 것을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죠. DI 박스를 왜 이런 경우에 DI 박스를 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이차 때문에 DI 박스를 쓴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험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유가 전이차 때문에 DI 박스를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전이차가 뭔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음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러면 전이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전이차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물통이 있고요. 물통이 이제 전기의 위치, 전위가 높은 곳이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물통은 전위가 낮은 곳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류의 방향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이제 실제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접목하기, 현실에서 접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전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죠. 위치가 높은 거예요. 높냐, 낮냐. 전기를 볼테이지나 커런트를 얘기하잖아요. 몇 암페어입니까? 아니면 몇 볼트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볼테이지가 전위를 표시하는 거야. 그 전위가, 그러니까 몇 볼트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5볼트짜리 배터리가 1.5볼트짜리 전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9볼트짜리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 9볼트짜리 전위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자, 음향의 현장에서 접목하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믹서와 키보드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AC 전기에 연결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벽 콘센트가 됐던, 그렇죠, 220볼트의 전기를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0V가 되겠죠. 믹서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지금 보시는 키보드가 됐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답터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이 전원 아답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AC 전기를 DC 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AC라는 건 뭐예요? 교류 전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220V는 다 교류 전기예요.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를 갔다 플러스를 갔다 마이너스를 갔다. 이 편차가 220V라는 거죠. 근데 아답터는 뭐냐? 이 전기를 교류 신호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다 DC로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5V가 됐든 12V가 됐든 48V가 됐든 이런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아답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답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이 되는데 보통 아답터에서 보시면은 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V다, 9V다라는 표시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에서 얼만큼 올라가 있냐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전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전위차가 왜 발생하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콘센트가 믹서 콘센트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용 콘센트가 따로 되어 있어요. 꽂아 있는 위치가 전원이 공급되는 위치가 좀 다른 위치에 그냥 꽂아져 있는 거야.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나 보통 우리 건물이나 한 공간 안에서의 전기는요. 이 접지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이 접지 자체가 통합 접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기는 다른데 이 접지는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가상의 루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라운드 루프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전위차만큼의 어떤 장비의 전위차만큼 다른 전기에 대한 전위차만큼이 전기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DI 박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루핑되는,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루핑되는 것을 끊어주는 역할을 지금 보시는 트랜스포머가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DI 박스의 용도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만들어준다라는 것, 임피던스 매칭을 만들어준다라는 것,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신호를 분리해주는, 그라운드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DI 박스를 사용하는데 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DI 박스로 인해서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킥이나 스네어를 치면은 몇 미리세컨드 후에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드럼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빵 치게 되면 강하게 비트를 빵 쳤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분들과 이제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ppm 메타, VU 메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VU 메타라는 것은 신호의 평균치 RMS라고 하거든요. 그 RMS에 맞춰서 레벨이 움직이는 걸 VU 메타라고 하고요. ppm 메타라는 것은 피크치를 표시해주는 메타를 ppm 메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ppm 메타가 모든 레벨을 다 표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앱솔루트 피크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드럼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빡 치는 소리를 메타가 표시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DI 박스를 연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BSS는 액티브 타입이 이제 DI 박스죠. 액티브 타입이라는 건 전기가 공급되는 DI 박스예요. 패시브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DI 박스고요. 지금 보시는 이 DI 박스를 연결을 했는데 제가 광고했던 건 뭐냐면 이 녀석의 인풋 맥스가 플러스 9dBU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원인은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얘가 강하게 비트를 빵 치는 순간 믹서에서 아웃풋이 9dB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인풋의 맥시멈을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맥시멈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액티브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전자제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이제 OPM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증폭 소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증폭 소자는요. 한계치 이상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원하는 어떤 증폭에 무한대로 증폭해 주는 게 아니라 이상치가 들어오게 되면 세츄레이션이 돼서 다른 신호, 그러니까 터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레벨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았었지만 갑자기 비트
꽝 하는 어떤 큰 레벨의 수신호가 들어갔으니까 그 레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윙 믹서 종단에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미트 컴프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상을 올라가지 않게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 어떤 과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관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 곰곰이 복기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